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기르던 동물이 아프면 주인도 마음이 아프죠.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살처분되는 가축들 보면서 농장주 가슴도 찢어집니다. 당장 유통과 소비시장에 타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조류독감, AI도 그 주범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 일대를 보호 예찰 지역으로 정하고 조치에 나섰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현재 상황과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는 치유의 숲이 조성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뚝섬 한강공원에 힐링 숲을 조성했다고 하는군요. 편백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장미원에서부터 수변공원 사이 5,000제곱미터 공간에 600그루의 편백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편백은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많이 내뿜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항암 효과도 유명하고요. 스트레스 해소하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심 속 시민들이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빌리 조엘의 업타운 걸 준비했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경기도 이천에서 발병한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우선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김용상 과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농식품부가 경기도 내에 오리 관련 차량들이 일단 이동하지 못하게끔 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지난 27일 0시부터 28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경기도 내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즉 스탠스틸을 발동을 했고요. 예. 그래서 어제 낮 12시부로 이 명령이 종료가 돼서 현재는 발생한 농가 반경 10km 내의 방역대를 제외하고는 이동이 전부 다 해제된 상태입니다. 예. 자, 그렇군요. 이게 뭐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이 닭이나 오리 같은 조류를 가금류라고 분류를 하는데 반출 금지되는 가금류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번에 발생한 농장은 오리 농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과거에 발생했던 가금류의 종류가 오리로 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오리하고 오리에서 난 알, 오리알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일주일인데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일주일간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것은 타도로 반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해당 농장에 대한 소독과 기타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소독은 기본적으로 이제 축산 농가 등 방역의 주체가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발생 지역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거점 소독 시설을 정부에서 설치해서 추가로 소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농식품부 산하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기동 방역 기구가 있는데 이분들을 파견해서 실제 현장에서 이것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예. 동시에 저희가 국가동물 방역 시스템이라고 카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예. 그 축산 차량에는 이게 GPS가 부착이 돼 있어서 차량이 움직이게 되면 이 카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이스를 통해서 그 이행 여부도 동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설령 이 경기도 내에서 오리류를 키우고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가금류라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농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발생한 게 오리지만 그 사료 공급이 이제 그 사료 회사에서 오리 농장 또 동일한 회사에서 가금 여타 닭 농장 이런 데도 공급이 될 수 있고 예. 또 그 여타의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출입할 때 소독 등의 철저를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AI 바이러스가 추가로 검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현재는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고 또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발생한 농가가 계열화 관련 농가와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계열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 가능성은 배제는 할 수는 없고요. 계열화됐다는 거는 그 비슷한 규모나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진 오리 농장이 더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료 또 같은 그를 공급받고 있는 농장들이 추가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변 국가에서 이 고병원성의 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들 국가로부터 사람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왕래가 빈번하고 또한 공교롭게도 지금이 동남아 국가로부터의 여름 철새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 이들 국가로부터의 AI 바이러스 추가 유입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방역은 철저를 좀 계속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김용상 과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 수의과대 모인필 교수를 연결해서 이 바이러스 과연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농식품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조치를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 조치는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 살처분을 진행을 했고요. 예. 주변에 대한 어떤 소독이라든지 그것도 실시를 하고 또 검색을 하는 것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바이러스 H5N8형 H 숫자 5, N 숫자 8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번에 검출이 된 건데 이게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종류는 한 130종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종류입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때 H5N8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가 이제 고병원성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관심이 많이 있는 거죠. 교수님, 고병원성이라고 하면 이게 걸리면 많이 아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확산이 그만큼 빠르다는 겁니까? 일단 고병원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병원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닭에 있어서의 병원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고병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감염이 되었을 때 죽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폐사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꼭 확산하고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걸리면 죽을 확률이 높은 그래서 고병원성이다. 그렇죠. 예. 이 그것도 말씀이군요. 닭에서요. 이게 혹시 사람은 괜찮습니까? 사람이 고병원성 이 AI에 감염된 조류를 이렇게 섭취하고 나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에서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했었던 H5N1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을 했을 때 사람이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H5N8형은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서 감염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한 차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한 번 있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왜 발생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생기진 않았을 텐데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는 저희가 처음 국내에 발생한 게 2014년도 1월 16일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2년 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유전자 검사를 한 중이지만은 아마 동일한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이건 새롭게 유입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국내에 계속 있었던, 그러니까 잠복 감염돼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지금 이번에 검색이 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농식품부 관계자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같은 계열,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같은 사료 쓰는 계열 농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농장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료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료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계열화 회사에 있는 이제 그 계열 농가거든요. 예.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그 계열화 회사 주체로 인해서 사람이나 차량이나 이동이 많은 겁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사료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오리 알을 날르거나 또 아니면 이동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왕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꼭 사료에서 아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것은 아니고 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에 의해서 특히 이제 분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전파가 되는 것이죠. 아, 사료의 어떤 성분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동 차량에 묻은 분변이나 다른 어떤 매개체, 매개물처럼 사료도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전파가 용이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닭이나 뭐 다른 가금류로 전염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 당연히 있고 오리에서는 이제 임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예.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도 그것이 차량에 이제 묻어가지고 또 다른 그 닭농장에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료 차량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닭농장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종오리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건데 종오리면은 그 알 낳는 오리잖아요. 그렇죠. 그 뭐 어떤 뭐 알 낳는 오리든 아니면 그냥 그 도축되는 어떤 유경 오리든 간에 상관없이 다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종오리든 유경오리든 다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또 닭에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청취자 문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7718번님, 괜찮다고는 하셨지만 또 닭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사실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집은 아기 키우는데요. 아기 키우는 엄마들 이유식에서 닭고기 빼야 되는지 고민이라고 문자 주셨거든요. 전혀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국내에서도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2003년에 처음 발생을 하고 여태까지 5번째 발생을 했는데 예. 전혀 아직까지 사람에 감염된 적도 없고요. 특히 이제 먹는 거로 인해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리고요. 예. 2008년에는 봄에 한번 이렇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2003년에서 4년, 2006년에서 7년, 2010년에서 11년, 2014년에서 15년 이렇게 해를 넘어가는 겨울철에 생기더라고요. 예. 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인플루엔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도 인플루엔자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가을철 또 봄철 이렇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좀 이렇게 주로 이제 그 온도가 낮았을 때 겨울에 주로 전파가 쉽게 되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도 그래서 겨울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뭐 그거와 똑같은데요. 2008년도에 그 발생을 했었던 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또 아니면은 새로 유입된 바이러스들이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열화 회사라든지 어떤 다른 그런 경로로 해서 전파가 됐기 때문에 여름에 발생을 했던 거고요. 아니 봄에 했었던 거 대부분은 다 가을서부터 겨울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변이 가능성은 없습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그렇고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변이가 많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이 매년 바뀌는 것이 변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변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국에서는 신종 그 AI N7, N9형이라고 하나요? 이게 이제 발병했었다고 하는데
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목숨을 잃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변이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뭐 그런 것을 저희가 여기서 뭐 예단할 수는 없고요. 예. H7N9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이제 감염이 돼서 사람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바이러스는 닭이나 이런 데 감염이 되면 별다른 임상 증상이 없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자기가 감염되는 숙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병원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을 포함해서 상당히 그 많이 발병 사례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어느 정도 좀 청정한 지역으로 분류가 됐었고요. 최근에는 그 2년 만에 거의 청정국 지위를 되찾았었는데 이번에 이천에서 다시 발병하면서 한 달 만에 잃게 됐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된다면은 다시 청정국 지위를 우리나라가 찾으려면은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건 저도 이제 어떻게 뭐 예상하기는 좀 힘든데요. 예. 일단 중요한 것은 국내에 이번에 발생한 것도 잠복돼 있는 것이 검출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내에 이런 오리 특히 이런 데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잠복이 돼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검색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이 바이러스가 다시 가을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향후에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부 당국도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농장에서도 좀 주의가 필요해 보여요. 그렇죠. 농장에서 특히 오리 농장이나 닭 농장에서 다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일반적인 소독이나 그런 부분은 다 실시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 예. 오리나 닭 농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임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농장주들은 굉장히 닭이나 오리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예. 물론 일반적인 소독이나 또 사람 출입 통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추세도 아니고 일단 이천에서 급한 불은 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걸 잘 마무리해서 더 이상의 어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북대학교 수의과대 모인필 교수였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돌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입니다. 요즘요,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죠. 뭐 인터넷 검색부터 해서 내 생활에 꼭 맞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 건강 정보까지 모두 얻을 수가 있는데 구직자들이 취업을 할 때 모바일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얘기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코리아 홍보팀의 변지성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최근 트렌드인가 봐요. 모바일을 통해서 구직 활동을 한다고요?
네, 최근 그 취업포털 잡코리아가요, 올 1월 구직 회원들의 입사 지원 트렌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를 보면요, 이 모바일을 통해서 입사 지원한 구직자들의 비중이 무려 46%로 이 웹 PC를 통한 입사 지원자 비중의 절반 가까이 따라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그 연간 모바일을 통한 구직 회원들의 입사 지원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 꾸준히 모바일을 통한 취업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2011년 같은 경우 모바일을 통한 입사 지원자 수의 비중은 웹 대비 불과 8.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무려 38.9%로 절반 가까이 따라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입사 지원서 한 수백 통 써봤는데 지금 YTN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 이 컴퓨터로 이렇게 써도 사실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네. 휴대전화로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인데 이걸로 모바일 지원서를 쓴다는 게 선뜻 요즘 이런 추세구나 싶어서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네네. 이게 뭐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성별로는 여성 구직자들이 47% 정도로 남성 구직자 34%에 비해서 좀 모바일을 통한 구직 활동 경향이 다소 높았고요. 네. 특히 연령대별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대 초반이 이 웹 대비 모바일 입사 지원율 비중이 무려 57.4%로 이 웹에 비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채용 공고를 검색을 하고 또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50대 같은 경우에도 25% 정도나 됐는데요.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로는 광주나 충북, 울산, 전북 같은 이 지방 지역이 서울, 경기 지역에 비해서 근소한 차이로 좀 높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20대에서 24세 구직자들이 모바일로 입사 지원을 많이 한다. 확실히 요즘 추세인 것 같은데요. 저희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신기합니다. 네. 자, 그럼 이게 대부분 좀 IT 쪽에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직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상반된 결과이긴 한데요. 그래요? 모바일을 통한 입사 지원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직무 분야는 의사, 약사, 간호사직 분야가 54.5%로 가장 높았고요. 네. 이외에도 이벤트직이나 또 나레이터 분야에 근무하는 구직자들이 51.4%, 또 뷰티나 미용, 스포츠 관련 직무가 51%, 또 TM이나 아웃바운드가 49%, 또 금융보험 영업이 49% 순으로 이 주로 사무실 내근직보다는 이 외부에서 일하는 직업의 경우 모바일 입사 지원율이 더 높았습니다. 신기하네요. 반면에 이 기획이나 경영 전략, 또 재무나 인사, 또 마케팅 같이 이 기업의 사무직군의 경우에는 대략 33%에서 35% 정도의 비율이었고요. 네. 오히려 앞서 말씀해주신 그 IT 관련직, 즉 웹 프로그래머나 또 응용 프로그래머, 또 시스템 프로그래머나 시스템 설계, 또 네트워크 보안 같은 분야는 오히려 이 웹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웹 기반 입사 지원율이 다른 직무에 비해서는 좀 낮은 트렌드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상대적으로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뭐 포트폴리오도 내야 되고 모바일로는 한계가 있는 그런 지원서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의사나 약사, 간호직 분야가 54.5%. 아르바이트 시장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알바 시장은 오히려 이런 모바일 구직 활동 트렌드가 정규 취업 시장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 이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문이 최근 5년간 그 아르바이트 구직자의 입사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이 모바일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입사 지원을 하는 비중이 무려 10명 중에 8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실제 그 알바문에 따르면 2012년 1월 22만 9천여 건에 불과한 모바일 입사 지원자 수가 이 5년 사이에 약 6.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보였는데요. 예. 실제 올 1월 데이터를 봤을 때 무려 145만 8천 명이 이 모바일을 통해서 입사 지원을 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입사 지원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는데 구직 활동도 모바일로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제 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봤는데요. 신입 경력 구직자 2,363명을 대상으로 이 구직 활동 방법에 대해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보면 네. 이런 새로운 채용 공고를 주로 어디서 확인하는지 질문한 결과 이 모바일, 즉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응답이 무려 74.9%
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예. 특히 채용 공고를 이 모바일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이유는 그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실제 요즘 취업준비생들은 구직 활동 외에도 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PC 앞에서 공고를 찾는 경우보다는 이 모바일을 통해서 지원할 기업의 채용 공고를 서칭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정보 검색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가 가긴 하는데요. 사실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모바일로도 지원하는 게 좋긴 하지만 또 종이로도 출력해보고 외부로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이렇게 꼼꼼한 그런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네. 중국어 꿈나무 우리 정병진 아나운서 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나무가 됐군요, 제가. 네, 꿈나무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네. 어제 아침밥, 점심밥 배웠잖아요. 네네. 짜오판. 우판. 네, 이거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네. 자, 오늘은 점심까지 했으니까 저녁 배워야죠, 저녁. 네. 저녁밥 한번 배워볼게요. 네. 중국어로 저녁밥은 완판. 완판. 한 번 더, 완판. 완판. 네, 이때 완은 저녁을 뜻해요. 네. 늦다란 뜻도 있고 저녁이란 뜻도 있는데요. 우리가 저녁을 먹을 때는 네. 吃晚饭. 吃晚饭. 한 번 더, 吃晚饭. 吃晚饭. 네, 잘하셨어요. 이 7, 이게 먹다. 그러니까 먹다 저녁을. 그래서 네. 吃晚饭. 저녁을 먹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약간 뭐 완판됐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저녁이니까 또 맛있잖아요. 맛있으면 또 음식이 다 완판되고 네. 그런 연상으로 그렇죠.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용력장. 네, 잘하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으면 좋지만 네. 중간중간 바쁠 경우에는 간식 챙겨 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간식이나 야식 같은 거는 뭐라고 하나요? 네, 간식은요. 중국어로 零食. 零食. 한 번 더, 零食. 零食. 그렇죠. 이때 사랑스럽네요. 네, 발음이 단어 자체가. 사랑스럽죠. 간식 먹고 싶다. 네, 零食 간식이고요. 야식은 네. 밤야자를 쓰는데 요거를 중국어로는 이에란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에샤오. 이에샤오. 한 번 더, 이에샤오. 이에샤오. 네, 이에샤오는 야식 혹은 밤참을 뜻해요. 실제로 중국인들도 밤참 저희처럼 좋아하나요? 즐겨 먹진 않아요. 중국인들은 9시, 10시면 자거든요. 네. 그래요? 네네. 그거 신기하네. 네. 우린 재밌는 프로그램이 그 이후에 다 하는데. 맞아요. 방송 같은 거. 네, 알겠습니다. 저녁밥. 완판. 완판. 그리고 간식 야식은 零食. 零食. 네, 그리고 야식 밤참은 夜宵. 夜宵.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7574번님, 중국 엄마들도 완판 스트레스, 저녁밥 스트레스 받을까요? 아이가 반찬 투정이 심해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반찬 투정할 때 협상하니까 참 협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가 이 밥을 먹으면 내가 장난감을 사줄게. 이런 식으로 장난감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등골이 참 휘고 있군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다 함께 중국어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들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시잖아요. 버스나 택시나 화물차나 운송하시면서 저희 방송 들으면서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내가 불편하다. 이 지점은 내가 꼭 건의하고 싶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과 삶의 이야기들 받고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라디오 라마의 ABCD 듣고 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연결해서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고요. 서울시청 출입하는 한동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동호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오늘 뉴스를 쭉 보니까요. 그 서울시가 보행자 우선 도로를 20곳 더 만들기로 했다는데 보행자 우선 도로가 뭡니까? 네, 이게 큰 도로 뒷길인 이면도로, 즉 골목길이죠. 이 너비 10m 내외의 골목길 가운데 차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로를 만드는 건데요. 예. 일반적으로 도로라고 생각하면 검정 아스팔트로 덮인 길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도로에 차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보행자를 조심하도록 길에 문양을 새기는 겁니다. 이 네모난 스탬프 같은 것을 도로 곳곳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색을 설치해서 마치 인도처럼 골목길을 보이게 하는 거죠. 네. 이 대상 지역은 강남역 뒷길인 서초구 서초대로 77길과 홍대 누리터 골목인 마포구 와우산로 21길 등 20곳입니다. 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구로구 개봉로 3길 등 23곳에 보행자 우선 도로를 조성했고요. 이번에 20곳이 추가돼서 올해 10월이면 서울에만 43곳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길이 좀 잘 정비되고 보행자에게 친화적이다. 입소문까지 퍼지게 되면 사실 이 일대에 부동산도 약간 꿈틀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시민들 돈보다는 땅이 좋다. 뭐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조사 결과인데요. 네. 이 서울에 사는 20살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자산을 물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예금, 펀드, 주식 같은 금융자산보다는 주택, 토지 같은 부동산을 더 선호했습니다. 예. 서울 시민의 47%가 부동산을 선호한 자산으로 꼽은 건데요. 이 금융자산을 뽑은 서울 시민은 34%, 이 잘 모르겠다고 답한 시민은 18%였습니다. 예. 이 모든 연령층에서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동산을 더 선호했는데요. 20대는 40%가, 60대 이상은 55%가 부동산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로는요, 이 분실 위험이 없다가 34%로 가장 많았고,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른다가 30%, 큰 손해를 볼 위험이 적다가 22% 순서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산보다는 부동산이 더 낫다. 부동산 불패 신화. 이런 것들이 좀 엿보이는 설문조사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동산에 대한 믿음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은 본격적으로 봄꽃이 만발할 텐데 축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봄하면 가장 먼저 벚꽃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이 벚꽃하면 윤중로를 하얗게 물들이는 여의도 벚꽃 축제가 가장 유명하죠. 그렇죠. 이 여의도 벚꽃 축제는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열립니다. 이 서울대공원 호수 둘레길에서도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벚꽃 축제가 열리고요. 잠실 석촌호수에서도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공연, 체험 행사 등을 즐길 수 있는 석촌호수 벚꽃 축제가 이어집니다. 이 벚꽃으로 눈이 즐거웠다면 음악으로 귀를 정화하는 것도 좋을 텐데요. 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우리 동네 음악회를 다음 달 명동성당 광장, 서초 구민회관 등에서 열고요.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서울시 뮤지컬단의 가죽뮤지컬 마법에 걸린 7 남장이가 선보입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무료 음악 행사인 한성백제박물관 4개 콘서트로 봄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데요. 예. 이 정병진 아나운서 지금 네. 둘째 임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 아내가 임신했죠. 태교로 이런 콘서트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서울시 뮤지컬단의 그 가족 뮤지컬이 눈에 들어오네요. 마법에 걸린 7 난쟁이. 이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출입하는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네, 배트 미들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도 태교하는데 참 좋습니다. Spring can really hang you up the most. 끝곡이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